날씨가 연일 아주 화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냥 화창한 날씨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까지도.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뭐 이래서 정가에 아주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윤석열의 결단과 리더십의 결과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칭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채널 24K에서는 일찍부터 안철수라는 사람을 여러 번 분석을 해왔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단일화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성명이 나오면서 안철수 씨가 이제 뭐 자기가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뭐 읽어나가는 이 성명의 내용,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썩 명쾌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로서야 끝까지 가봐서도 망할 거고 중간에 그냥 주저앉으면 뭐 그렇게 또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느니 그래도 뭐 하나라도 건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 선택하는 거 그거밖에 남을 일이 없었던 거죠. 어차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해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고 그동안에 많이 손상된 리더십에 여기서 어떤 다른 면모를 좀 플러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컨벤션 효과라는 거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채널 24K에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런 아무 실익 없을 별로 실익이 기대될 것이 없는 이런 단일화의 노력들일 시간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그 국민들이 깜짝 놀랄 그럴 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짜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내부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획에 공을 들이고 이랬었더라면 그게 훨씬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 선거 막판에 와서 이제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된 시점에 글쎄요. 이런 단일화 여기 대해서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있다면 그 반대쪽에 랠리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랠리 에펙트. 여러 장수가 있다. 하나의 장수가 깃발을 끝내 세우고 그 깃발을 고쳐 세우면 모두 그 밑으로 몰려들게 되는 결집 효과. 이거 랠리 효과라고 하는데 랠리 에펙트. 그것을 기대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왕에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뭐 안 했던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쪽 편의 의견을 저희도 같이 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돌아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다가 윤석열 후보라는 후보, 이 정치의 낯선 후보 그 둘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정권교체라는 희망을 죽이지 않고 그 열기를 이어온 것 그 현상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지극히 큰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라는 소재 윤석열이라는 후보라는 소재 이 두 소재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열기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된 몇 가지 사실상의 이유를 꼽아보자면 채널 24K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힘, 그 추동력은 결국은 상대방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독선과 오만, 그들의 어마어마한 말실수, 부조리, 되지도 않는 이런 어거지, 계산착오 이런 것들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와 그 배우자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준의 자질 부족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부조리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하고 그 부인 그리고 그를 둘러싼
청와대 보좌진들의 무식과 무능, 그리고 그를 후원한다고 끝까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를 이 사회에 퍼뜨린 소위 무슨 깨문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 그들의 외골수,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현재까지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기를 가열시켜온 그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채널24K의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이미 점검을 했듯이 윤석열 후보 쪽에 가산점이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 자신에게 박 전 대통령과의 일시적인 악연, 그 이외에는 별로 개인적인 부정부패의 약점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뭐 그 부인에 대한 약점 이런 거는 오히려 역풍만 만들었죠, 민주당에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반종북적인 자세, 그런 입장. 그리고 뭐 명백하게 경제 정책으로 뭐 나타나 보여진 건 아닙니다만은 반사회주의적인 입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가점을 만들어낸 요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런 정당이 정당다운 정당 노릇만 좀 제대로 해주고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세련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로 굉장히 상당히 편안하게 치를 수 있었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겠나. 뭐 그런 돌아보면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 투표가 시작될 시점에서 다시 이것들을 다시 곱씹어 볼 일도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가슴에다 묻고 일단 참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제 남은 얘기를 하자. 이제 진짜 후보 단일화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다.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각오에 올인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가 어떻고, 누가 거기에 누가 어땠고, 안철수까지 어땠고, 이런 얘기 이제 다 소용없는 시점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을 통일하고 결집하고 올인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도 채널24K가 전망하기에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만들어낸 그 당시 선거 결과 정도는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뭐 굳이 그래도 끝에 붙이는 걱정이 있다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채널24K에서 정권 교체 이후를 걱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지금 같은 단일화나 당내의 어거지 원팀 이런 걸 만드는 데서 생기는 부채,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이제 안철수가 제안한 국민통합정부론, 이런 명분들이, 어줍지 않은 명분들이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 그 후유증을 만들지는 않도록 지금이라도 만일 물밑에서 어떤 작업들이 되고 있다면 불법적이거나 지나친 상거래 같은 이런 이야기들, 그로 인한 찌꺼기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마지막 면밀함을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 물론 윤석열 후보가 법률 전문가니까 사후에 선거법 위반, 무슨 이런 행위를 선거를 위한 거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대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데 좀 유념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뜻밖의 이건 우리의 행운이라고 말하면 남의 나라의 불행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민망스럽기는 한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뜻밖의 방어벽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투표 당일까지 북쪽의 세력들이 망나니 짓은 하지 않아 주기를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참 가슴 졸이면서 빕니다. 단일화, 정권 교체 그거는 후보의 몫도 아니고 정치판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짐져야 하는 그런 몫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시 한번 다지고 또 다져주시기를 빕니다.